안녕하세요. 프리뷰의 팀장입니다. 3월 18일 NBA 리뷰와 3월 19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럿과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입니다. 샬럿이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네요.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어요. 뭐 필라델피아가 승리하고 뭐 마인승은 하리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40점 차이가 나면서 패할 줄은 몰랐습니다. 뭐 일단은 뭐 그냥 뭐 엔비드한테 뭐 탈탈 털렸죠. 엔비드한테 털렸고 이 더 심각한 게 필라델피아가 오늘 3점 야투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다 이거 페인트 존 점수라는 거. 페인트 존에서 샬롯이 많이 털렸다라는 거. 오늘 필라델피아가 페인트 존에서 64점 가져갔다라는 것도 샬럿의 문제이고, 일단 뭐 확실히 빅맨 자원이 샬럿이 없다 보니까 플럼리가 빠지면서부터 샬럿의 이 페인트 존 수비가 헐거워졌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고, 그다음에 애틀란타와 골스 경기는 골스가 원정에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아니죠. 그제구나. 그제 경기 커리가 뭐 거의 뭐 50득점까지 해주면서 뭐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오늘도 커리가 30점 넣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전혀 활약을 해주지 못했고, 골스의 문제는 커리, 탐슨, 풀 이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삐끗거리면 스코어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간혹가다 디비첸조도 좋은 활약을 해주지만 디비첸조를 믿고 뭐 득점력 스코어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커리, 탐슨, 풀 이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좀 경기력이 떨어지면은 좀 항상 어려운 경기를 한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하고, 애틀란타는 오늘 전반적으로 뭐 모든 선수들이 잘했습니다. 영은 뭐 여전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백코트에서 오히려 골스보다는 애틀란타가 보다 더 앞서는 모습이었고, 벤치 구간에서 특히나 이 벤치 구간에서 뭐 오콩구나 베이, 그다음에 보그다노비치 이런 선수들이 훨씬 골스보다는 좋은 역할을 해주었다. 그다음에 샌안토니오 멤피스 경기는 이 경기는 전 끝났는 줄 알았어요. 샌안토니오가 이겼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연장까지 가서 역전을 했더라고요. 멤피스의 원정 경기력은 정말 답답하다. 오늘이 이 경기가 과연 이렇게 갈 경기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이렇게 갈 경기가 맞았나? 물론 지금 뭐 자모란트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데스몬드 베인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존스도 있고, 뭐 근데 프론트 코트에도 뭐 자렌 잭슨 주니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딜런 브룩스도 있고, 멤피스의 원정 경기력은, 멤피스 원정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 하셔야 되고, 휴스턴과 뉴욕 경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휴스턴이 최근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 만만치가 않고, 그다음에 뉴욕은 최근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휴스턴이 왜 만만치 않냐면은 휴스턴이 지금 이 주전 구간은 둘째치고 이 벤치 구간에서도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경기에서 휴스턴이 이길 수 있었던 건 결국 벤치 구간에서 휴스턴이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뉴올리언스의 오늘 맥컬럼과 잉그램 말고는 맥컬럼, 잉그램, 발렌슈나스 이 세 명 말고는 전혀 다른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일단 센군이 프론트 코트에서 상당히 준수한 역할을 해줬고, 그 다음에 포토 주니어, 그 다음에 뭐 그린과 같은 포토 주니어와 그린이 백코트에서 맥컬럼과 잉그램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휴스턴의 최근 경기 스타일을 보면은 상당히 페인트 존을 집요하게 공략을 합니다. 집요하게 공략을 하고, 오늘 발렌슈나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득점 하였어요. 60득점. 그래서 휴스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빅맨이 약한 팀, 페인트 존 수비가 약한 팀을 만나면 그 팀이 아무리 5할 승률 이상 팀이더라도 분명히 고전할 수 있을 법하다. 예. 휴스턴이 보스턴 잡았을 때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다음에 시카고 미네소타는 이 경기가 좀 아쉬웠던 게 미네소타가 전반 1쿼터 8분 뛰고 에드워즈가 빠졌어요. 그리고 경기에 그냥 아웃이 됐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예, 핵심 스코어러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잘 버텼거든요. 근데 막판 4쿼터 막판에 고베어가 자유투 2개 다 놓치면서 그 연장까지 가는 바람에 경기가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일단 두 팀은 출혈이 상당히 심했다. 매우 심했습니다. 출혈이 매우 심했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에드워즈까지도 이룰 수 있는 상황. 경기 다시 못 돌아온 거 보면은 내일 경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팀 모두 백투백 경기입니다, 내일.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워싱턴 경기는 클리블랜드의 경기력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워싱턴이 못했다기보다는 클리블랜드의 경기력이 많이 살아난 모습이고, 클리블랜드의 뭐 원투펀치죠. 갈란드와 미첼. 예, 갈란드와 미첼이 뭐 상당히 지금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알렌이 없지만 모블리가 무난하게 경기를 풀어가지고 있다라는 점. 예, 어저께 이 경기 제가 방송을 했죠. 어제 이 경기 제가 방송을 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클리블랜드 했죠. 예, 클리블랜드가 알렌이 없지만 모블리의 최근 폼이 좋다. 예,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알렌이 없지만 모블리의 폼이 최근 좋고, 그다음에 클리블랜드가 워낙 잘한 경기였습니다. 수비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워싱턴 같은 경우는 뭐 야투 그냥 그랬고, 뭐 전반적으로 빌과 포로징기스의 득점 말고는 뭐 딱히 뭐 믿을 구석이 없었던 그런 경기. 그다음에 포틀랜드 보스턴은 일단 보스턴이 오늘 경기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했는데, 저는 이 경기가 보스턴도 보스턴이지만 일단 뭐 포틀랜드가 완전히 동력이 지금 떨어진 모습이고, 그 다음에 릴라드가 오늘 41득점 해주긴 했어요. 근데 릴라드 말고, 제가 포틀랜드 릴라드 원맨 팀이라고 얘기했죠. 릴라드 말고는 뭐 아무도 뭐 득점 지원이 없는 상황이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저기 앰퍼니 시먼스는 뭐 제 역할을 해주었지만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는 테이텀이 간만에 좋은 폼을 보여주었고, 백코트에서 전반적으로 보스턴이 유리한 경기였다. 그리고 지금 포틀랜드 같은 경우 릴라드가 플레이인에 못 들어가면은 경기 안 뛰겠다고 얘기한 듯 합니다. 보드지네요. 그래서 글쎄요, 포틀랜드가 이제 조만간 동네 북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레이커스와 댈러스. 얘네들은, 레이커스가 오늘 경기를 충분히 이길 수 있었고 충분히 이겨야만 했던 경기였어요. 근데 이 참 말이 안 되는 게, 레이커스가 오늘 자유투를 31개를 얻었는데 그 중에 12개를 흘렸어요. 이 말이 됩니까? 자유투 12개를 흘리면서 경기에 패했어요. 오늘 3점 적중률 25%였고 오늘 48분 동안 3점 5개 넣었어요. 근데 뭐 3점은 둘째 치고 자유투를 그렇게 놓치니 경기를 이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답답한 경기였어요. 예. 댈러스가 잘했다기보다는 레이커스가 너무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예. 자, 뉴욕과 덴버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는 이제 브론슨이,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 출장을 할 것 같거든요. 예, 브론슨이 오늘 경기 출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덴버와 뉴욕 모두 다 딱히 특이할 만한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덴버가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 119 대 110 스코어만 보면은 뭐 널널하게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절대 그런 스코어가 아니야. 이게 그런 경기가 아니었어요. 이 경기는 3쿼터까지 디트로이트가 앞서는 경기였고 4쿼터에 덴버가 거의 뭐 압살하는 경기를 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디트로이트가 좀 힘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4쿼터에. 결국 3쿼터까지 디트로이트와 팽팽한 경기력을 보였는데 이날 덴버가 요키치가 30득점인가 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을 겁니다. 요키치의 득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덴버의 경기력은 떨어진다. 예. 근데 이날도 그런 맥락이었고 디트로이트가 저는 뭐 이날 야투감은 좋았어요. 예, 야투감은 좋았지만 글쎄요. 덴버의 최근 경기력, 이 4연패 하는 동안의 어떤 경기력과 물론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덴버의 경기력이 썩 좋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오히려 백코트에서 저는 뉴욕이 덴버보다는 앞선다고 봅니다. 만약에 브론슨이 나온다면 브론슨, 퀴클리, 뭐 그라임스 이 정도의 백코트라면 이 덴버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머레이, 콜드웨퍼프 최근 다 폼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예,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다음에 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최근 득점 뭐 실점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5예요. 오버롤이 3.9인데 레스트 5가 5.4면은 거의 9점 정도 득실 마진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벤치 구간에서 지금 덴버가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마이너스 11이에요. 예. 마이너스 11이고 글쎄요. 덴버가 오늘 경기 얼마나 경기를 풀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덴버에게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뉴욕이 오늘 브론슨이 출장을 한다면 저는 뉴욕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요키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뉴욕에 로빈슨 그 다음에 누구냐 하르텐슈타인이 벤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요키치가 한 35분 정도 뛴다고 하더라도 로빈슨과 하르텐슈타인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면은 요키치가 뭐 고전을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요키치가 더 잘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막 이렇게 활개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하르텐슈타인도 수비 좋고요. 미첼 로빈슨보다는 직전 경기에서 직직전이구나.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보니까 로빈슨보다 하르텐슈타인 수비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공격은 미첼 로빈슨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러한 상황을 본다면 요키치가 오늘 그렇게 만만하게 페인트 존을 공략할 수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백코트에서 뉴욕이 덴버가 무작정 앞서는 것도 아니고 뉴욕이 훨씬 더 백코트는 좋아 보입니다. 예. 변수는 3점입니다. 지금 최근 뉴욕의 3점이 잘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변수거든요. 예. 덴버가 3점 많이 맞는데 이 3점만 조금 도와준다면 전 뉴욕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전 뭐 뉴욕 승, 프랜승 저는 예상을 하고 이 경기 다득점 경기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리퍼스와 올랜도 경기인데 클리퍼스가 오늘 레너드가 빠집니다. 레너드가 빠진다면은 저는 이 경기 올랜도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레너드가 빠지면 솔직히 지금 클리퍼스의 스코어로는 폴 조지, 그 다음에 뭐 주바치 정도, 예. 주바치가 이제 뭐 골밑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겠지만, 자, 일단 먼저 백코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랜도가 오늘 썩스가 오늘 아웃입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예, 썩스가 아웃이라는 게 좀 아쉬운데,
뭐 석스 최근 벤치에서 폼도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석스보다는 지금 벤치에서 앤서니가 훨씬 더 좋은 폼을 올랜도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백코트만 보더라도 올랜도는 펄츠와 해리스, 그 다음에 클리퍼스는 웨스트브룩과 아마 고든 또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백코트만 놓고 본다면 저는 올랜도가 더 좋아 보여요. 펄츠나 해리스. 예. 웨스트브룩과 고든은 일단 기복이 심하죠. 예. 그리고 많은 약간 좀 수비가 조금 더 수비가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선수고, 그다음에 많이 막 이렇게 화려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예. 전 오히려 펄츠와 해리스 쪽이 더 유리해 보인다. 다만 이 폴 조지와 바그너까지 이렇게 백코트로 구분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바그너보다는 폴 조지가 훨씬 더 좀, 그리고 바그너는 어떻게 보면은 백코트 쪽에 넣기가 좀 힘들죠. 예, 바그너는 프론트 코트 쪽에 가깝고 폴 조지는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지만 그래도 백코트 쪽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폴 조지까지 가세를 한다면 클리퍼스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바그너, 벤케로, 카터가 있는 프론트 코트가 과연 주바치 혼자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물론 모리스까지 하면은 모리스 주바치가 카터, 벤케로, 바그너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게다가 모리스 최근 폼이 안 좋습니다. 예. 이 경기가 저는 레너드가 빠진다면은 올랜도가 충분히 비벼볼 만한 상황이고, 물론 올랜도의 최근 경기력이 안 좋은 건 맞아요. 예, 최근 경기력이 안 좋지만 올랜도가 직전 피닉스전에서 나름 준수한 역할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준수한 활약을 해 주었고요. 피닉스의 백코트 뭐 부커나 폴이랑 견주어 봤을 때 전혀 밀리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올랜도의 승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클리퍼스가 올랜도를 이길 확률보다 올랜도가 플러스 7.5 프랜승할 확률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두 팀의 템포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예. 특히 올랜도는 완전히 달리는 농구에 특화된 팀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금 최근 5경기 보면은 속공, 트랜지션이거든요. 둘 다 14개예요. 14개인데 클리퍼스는 16개의 16점입니다. 예, 16점의 어떤 속공 포인트를 주고 있다라는 것만 보아도 올랜도의 어떤 빠른 트랜지션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게다가 3점 두 팀 뭐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필드골에서는 클리퍼스가 조금 더 앞서 있고, 물론 주전 구간에서는 확실히 클리퍼스가 앞서 있지만, 만약에 이 주전 구간에서 레너드가 빠진다면은 클리퍼스가 무작정 유리한 경기는 아니다. 전 그래서 이 경기 올랜도의 프랜승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론토와 미네소타 경기. 제가 항상 토론토 경기에 말씀을 드리면 이 5명이 정말 좀 무섭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 5명이 정말 무섭다. 그리고 이 5명은 어디에 견주어 보아, 어느 팀의 어떠한 그 주전 구간과 견주어도 절대 꿀리는 주전 라인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드워즈가 못 나올 확률이 커요. 예, 에드워즈가 못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게다가 오늘 뭐 콘니가 46분인가 몇 분 뛰었지? 콘니가 뭐 어마무시하게 뛰었어요. 앤더슨이 51분, 맥다니얼스가 46분, 콘니가 46분 뛰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콘니 오늘 못 나올 확률도 있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상 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다니얼스, 그 다음에 앤더슨, 두 선수 모두 다
팀에 상당히 중요한 선수거든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오늘 경기 뭐 못 나오거나 아니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정상 폼이 아닐 듯 합니다. 백코트에서 저는 완전하게 토론토가 앞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벤블릿, 그 다음에 아누노비, 이렇게 있는 토론토를 과연 에드워즈가 만약에 결장을 한다면 에드워즈가 빠진 미네소타가 과연 이 토론토의 백코트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벤치 구간에서도 여기는 트렌트 주니어가 있고 여기는 알렉산더가 있는데, 알렉산더보다는 트렌트 주니어가 훨씬 더 벤치 구간에서 안정적인 백코트 볼 핸들러 역할, 백코트에서 보다 더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한 가지 미네소타가 비빌 구석은 있는데 고베어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고베어가 페인트 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에드워즈 다음으로 득점이 많은 선수가 고베어입니다. 근데 최근 5경기 15점, 12점인가 13점. 세컨 스코어러가 12점인가 13점이란 얘기예요. 여기는 세컨 스코어러가 19.4점이죠. 지금 미네소타의 득점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페인트 존에서 고베어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프론트 코트에서 토론토는 포틀이 있기 때문에 고베어가 득점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고베어가 있기 때문에 야고 포틀도 득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프론트 코트에선 쌤쌤이라고 치면 결국은 백코트에서 확연히 앞서 있는 토론토가 오늘 경기 훨씬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미네소타의 득점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득점 경기 예상하고 토론토 승, 그 다음에 전 마인 승까지도 이 경기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애나 필라델피아 경기는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백투백 경기거든요. 필라델피아가 지금 할리버튼이 얘네 오늘 안 나와요. 뭐 메서린도 안 나오고 두아르테도 안 나오고 인디애나가 지금 뭐 아무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러키 이겼죠. 이건 인디애나가 잘했다기보다는 미러키가 방심한 거고, 오늘 경기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뭐 하든, 맥시 뭐 다 나오거든요. 엔비드까지. 근데 이거는 끝까지 출장 여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제 경험상 필라델피아가 백투백 뛰면요, 하든이나 뭐 엔비드 같은 선수들 간혹가다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이 경기가 6.5밖에 안 된다는 게 또 이상해요. 저는 할리버튼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가 풀라인업인데 지금 6.5밖에 안 준다고요? 이것도 좀 전 이상해요. 백투백이라고 쳐도. 그래서 이 경기는 라인업을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라인업이 이렇게 풀라인업이다, 그리고 할리버튼도 안 나오고 뭐 아무도 안 나온다, 뭐 그러면 당연히 필라델피아 가야죠. 당연히 필라델피아 가는 게 맞습니다. 라인업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멤피스 골스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멤피스 골스 경기도 제가 봤을 때는 골스가 오늘 지금 뭐 커리도 나온다고 그러고 탐슨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탐슨 정도 오늘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스케줄에 14일, 지금 뭐야, 8일부터구나. 뭐 언제부터야? 봐요. 지금 골스가 3월 1일부터 하루 쉬고 경기하고 백투백하고, 하루 쉬고 경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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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투백. 이 살인적인 스케줄에 내일 경기 백투백인데 커리랑 탐슨이 다 나온다고요? 저는 I don't think so.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라인업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멤피스도 오늘 백투백이거든요. 멤피스도 백투백인데 여기도 뭔가 라인업에 분명히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풀라인업이어도 지금 뭐 이게 멤피스가 마이너스 4.5 핸디캡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해가 안 돼요. 홈이 물론 홈에서 멤피스가 잘한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풀라인업이다, 저는 그럼 골스 프랜슨 갑니다. 지금 마이너스 3.5가 아니라 마이너스 4.5인 것 같은데,
일단 라인업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에 시카고 마이애미. 예. 이 경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카고가 미네소타와 2차 연장까지 가면서 지금 뭐 드로잔이 52분 뛰고 라빈이랑 부시에비치가 47분 뛰었어요. 시카고는요,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냥 바보팀 돼요. 예. 카루소, 베벌리, 백코트에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볼만 핸들링 합니다. 카루소와 베벌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시스트가 뭐 엄청 많거나 뭐 그런 선수들이 절대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는 라빈이 풀어줘야 되고요. 라빈이 풀어주면서 드로잔과 뭐 부시에비치가 스코어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 명이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을 뛰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무런 뭐 GTD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이 세 명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분명히 좀 못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마이애미는 뭐 웬만해서는 다 나오는데 일단 라우리가 GTD예요. 라우리는요 요새 주전으로 안 뛰고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벤치에서 뛰더라고요. 벤치에서 뛰고, 그 다음에 빈센트, 히어로, 버틀러. 빈센트까지는 모르겠지만 히어로와 버틀러의 최근 폼이 좋고, 그 다음에 최근 케빈 러브의 슛감이 살아나는 모습이고, 아데바요도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보이는 듯 합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의 최근 장점은 뭐냐면요, 마이애미의 최근 장점은 이 벤치 구간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벤치 구간이. 최근 마이애미의 벤치가 뭐 원래는 마이너스 4.4라고는 하지만 벤치 구간에서 특정 선수들이 좀 많이 까먹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4.4인 거지. 최근 마이애미의 벤치 구간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이애미에 지금 벤치 구간이 누가 있냐면요, 스트루스가 최근 폼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돈 많이 받는 누구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덩컨 로빈슨이 최근에 아주 조금 뭐 3분 4분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데, 지금 기사 읽어보니까 덩컨 로빈슨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출장하면서 경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지 생각이고요. 예, 감독이 안 끼워주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뭐 마틴도 상당히 최근 좋은 폼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많이 까먹고 있는 선수가 뭐 덩컨 로빈슨이 좀 많이 까먹고 있어요. 나오기만 하면은 최소 마이너스 한 7, 8점 정도 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우리가 또 벤치 구간에서 뛰고 있고, 스트로스, 라우리, 마틴, 이 정도면은 상당히 준수한 벤치 구간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애미입니다. 오히려 시카고가 벤치가 약하죠. 예, 시카고 벤치가 약한 상황이고, 오늘 경기 저는 이 세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못 나올 수도 있다. 이 세 명이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정상 폼이 아닙니다. 50분을 뛰고 오늘 경기 백투백 경기 나온다? 저는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일단 뭐 3점 슛감 두 팀 모두 준수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가 백코트 수비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필드골 야투감은 뭐 비슷하고, 일단은 저는 백코트에서 얘네들 뭐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백코트에서 앞서요, 마이애미가. 예. 마이애미가 확실히 백코트에서 앞서고, 그렇다고 뭐 부셰비치랑 아데바요랑 견주어도 오히려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장악력은 아데바요가 훨씬 좋은 상황이고, 부셰비치 요새 별로 폼도 안 좋습니다. 예. 오늘 경기 봤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이지 레이업도 놓치는 상황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 마이애미가 무난하게 경기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또 마이애미 수비가 좋으니까 시카고가 상당히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저는 이 경기 마이애미가 핸디캡 극복하면서 저득점 상황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워싱턴 세크라멘토 경기는 이 경기는 저는 이 경기 세크라멘토 보거든요. 예, 세크라멘토 봐요. 세크라멘토가 마인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농구팀장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휴어터가 지금 부상이거든요. 예, 휴어터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 경기 분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폭스가 안 나오는 경기가 몇몇 경기가 있었지만 휴어터가 경기 시즌 초반에 안 나오는 경기가 몇 경기 있었고 나머지는 상당히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박스가 없는 상황에서 휴어터를 대체할 만한 자원이 몽크 정도 있거든요. 예, 오늘 휴어터가 GTD예요 지금. 몽크 정도가 말링 몽크가 최근 좋은 폼을 보이고 있어요. 몽크 정도가 올라와서 뛰면 상관이 없겠지만 말리 몽크 최근 5경기 23분 뛰면서 14득점 하죠. 몽크 정도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라이스가 그러니까 그 벤치 구간에서의 어떠한 그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예요. 라이스 또한 오늘 GTD예요. 근데 또 다행인 건 홈스가 또 GTD예요. 나올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을 못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홈스의 최근 보면은 나름 괜찮은 준수한 역할을 해요. 다른 애들 다 60분인데 얘만 35분이죠. 상당히 많이 지금 못 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워싱턴이 오늘 경기에서 저는 빌, 모리스, 쿠즈마 이 주전 구간에서만큼은 밀릴 것으로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폭스나 몽크 오늘 휴어터 안 나온다고 치면요. 폭스나 몽크 반스라고 하면은 오히려 워싱턴 쪽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하나 만약에 휴어터가 안 나오고 라이스가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벤치 구간에 있던 자원들이 주전 구간으로 올라오고 그럼 벤치의 영향력이 세크라멘토가 떨어지게 되면 오늘 세크라멘토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세크라멘토의 강점은 저는 이 벤치거든요. 벤치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과연 세크라멘토가 오늘 경기 이길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패스를 했습니다. 이 경기 패스했고 휴어터 나오면 전 당연히 세크라멘토 보죠. 라인업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타 보스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타 보스턴 경기도 일단은 지금 유타가 클락슨이 GTD입니다. 클락슨이 GTD인데 만약에 이 경기 클락슨이 나오잖아요. 클락슨이 나온다면 저는 클락슨 GTD고 여기는 브록던이 아웃이에요. 브록던이 아웃이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스턴도 벤치 구간이 조금 헐거워지죠. 그리고 보스턴이 백투백 잘해요. 백투백 잘하는데 전 이 보스턴의 원정 경기력을 못 믿겠어요. 유타가 물론 최근 경기력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게
그냥 승은 보겠어요. 예, 그냥 승은 보겠는데 이걸 마인승까지 본다라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게 지금 6.5로 또 올랐거든요. 예. 마인슨까지 보는 건 좀 부담스럽고, 일단 뭐 클락슨이 나온다면은 이거를 보스턴 마인슨을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스마트 같은 백코트 자원이 클락슨 수비하면 클락슨이 뭐 힘을 못 쓰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최근 호튼 터커의 폼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유타가 마카넨, 올리닉, 캐슬러 이 세 명의 프론트 코트 자원들이 폼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스턴이 휴스턴에게 진 이유가 페인트 존을 장악당했기 때문에 졌어요. 근데 이게 유타가 만약에 마카넨, 올리닉, 캐슬러가 보스턴의 페인트 존을 장악을 해버리면 보스턴이 오히려 경기를 어렵게 풀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이 경기를 일단 패스를 했습니다. 예, 패스를 했고, 뭐 굳이 승패를 논하자면 전 보스턴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핸디는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열람 가능하시고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기 접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